네, 저가 PMD 아리마는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그 가상환경 만들고 그 가상환경에서 다른 인바이러먼트 구성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예, 예, 예를 들어서 PMD 아리마를 깔은 거고요. 수업 시간에는 특별히 PMD 아리마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 PMD 아리마는 타임 시리즈 관련된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 1하고 텐서플로우 2는 다음 학기에 제가 강의할 때 텐서플로우를 강의를 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특별히 PMD 아리마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좀 파이썬에 익숙해지시면 가상환경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상환경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PMD 아리마 같은 경우 제가 이야기로는 그 파이썬 PMD 아리마랑 컴패터블한 파이썬 버전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까셨을 텐데 그게 버전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PMD 아리마가 안 돌아갑니다. 따라서 새로운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PMD 아리마에 적합한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PMD 아리마를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그것과 관련된 파이썬을 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파이썬 버전을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파이썬 버전이 좀 낮을 겁니다. 텐서플로우도 비슷합니다. 텐서플로우도 제가 알기로 파이썬 3.7까지 서포트하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스페시픽한 패키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깔은 파이썬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상 환경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트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예, 오늘은 불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뜨는데 윈도우하고 그 맥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거는 같은데 저는 그냥 터미널 열고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치면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디폴트 브라우저에. 근데 예를 들어서 가끔가다 제가 지금 여기선 파이어폭스인데 크롬에서 돌리고 싶으면 이거 카피해서 이렇게 해서 가끔가다 사용은 하긴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작동이 안 되나 보죠. 그러면 구글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글링을 하시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찾아보세요. 구글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이썬이 돌아가는 게 맥하고 윈도우하고 리눅스하고 조금씩 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구글링을 하시면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어요. 윈도우에서 그게 세팅을 조금 하시던가 그러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게 디폴트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자동으로 뜨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는 보통 구글링 하면 됩니다.
조금 그거는 아마 유튜브에서 구글링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영어로 쳐야 될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글링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제가 How to open Jupyter Notebook automatically in Windows Anaconda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뜹니다. 그래서 여기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Jupyter 노트북은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1000만 명 이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모르면 구글링을 하는 겁니다. 구글링 하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찾던가 그러면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에도 오토 컴플릿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 컴플릿이라는 거는 명령어를 조금 치다 보면은 거기서 몇 가지 초이스를 자동으로 뜨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저는 거의 안 쓰는데 파이참이나 조금 헤비하게 파이썬 쓰시는 분들은 그 오토 컴플릿 기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오토 컴플릿 기능을 여기 오토 컴플릿 신텍스 인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아마 제가 링크를 걸어 놨을 겁니다. 여기 아마 주피터 유튜브일 텐데요. 요거 보고 오토 컴플릿 기능을 제가 한번 써보긴 했는데 한번 요거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처음에 하시다 보면 모르는 게 천질 겁니다. 그러면 구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구글이나 유튜브. 오케이, 오늘은 불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핸들링한 데이터 타입이 인테저가 있었고요, 플로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트링이 있었고, 오늘은 불리안 얘기할 거고요. none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리안은 기본적으로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여기 a가 true로 돼 있고요. 그걸 a를 프린트 해보면 true가 되고 타입은 bool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불리안 같은 경우에 true, false 이렇게 하는데 다른 랭귀지에 따라서 true를 소문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fals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문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랭귀지에 따라 다릅니다. 소문자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파이썬에서는 true, false를 캐피탈로 쓰고요. 전에 제이슨
포맷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이슨에서는 소문자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파이썬에서는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true 찍히고 여기 false 찍히는 거 알 수 있고요. 불리안이 이렇게 불이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에서는 불이 찍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타입이. 디렉토리를 찍어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이 가능해요. 근데 이 불리안은 티피컬리 어디서 쓰이냐면 if 스테이트먼트에서 많이 쓰입니다. 좀 이따 뭐 보겠는데 기본적인 로직을 좀 보시죠. true and true면 true고 true and false면 false. 그렇죠?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요 and가 true가 되려면 이쪽과 이쪽이 다 true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만 true가 되고 나머지는 false가 됩니다. or는 둘 중에 하나가 true면 돼요. or는 둘 중에 하나가 true면 true가 나오고 둘 다 false면 false가 되고요. 요거는 같으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equals 3 하면 요거는 assignment예요. 요거는 3을 A라는 변수에 어사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A 이렇게 하면 이거는 3과 A의 값이 같으냐 다르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true or false가 됩니다. 근데 여기 A는 지금 3이라고 어사인 됐고요. 그러니까 A는 3이고요. 그러면 요 3하고 요 3하고 같기 때문에 true가 됩니다. 여기가 7이다. 그러면 A는 7이 어사인 된 거고요. 그러면 A는 7이고 요건 3이니까 값이 달라요. 그러면 요거는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요 더블 이퀄은 값이 같으냐 다르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true 혹은 false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값이 다르냐 물어보는 거예요. 다르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면 값이 다르면 true가 되고요. 나머지는 false가 됩니다. 값이 같으면. not은 부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리스트라는 건데 요 리스트에 5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멤버십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요 리스트 멤버에 5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있으면 true가 되고요. 없으면 false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로지컬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고요. 이거 뭐 너무 좀 간단한 이그젬플을 한번 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 쓰이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range 7이라고 그러면 요게 0, 1, 2, 3, 4, 5, 6을 쏴줍니다. 요게 그러면 요게 0, 1, 2, 3, 4, 5, 6이 되고요. 요걸 프린트하면 0,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텐데 옆으로 빼겠습니다. 요게 프린트 펑션에 end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요게 디폴트가 newline입니다. 그래서 newline인데 탭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빠지고요. 근데 0, 1, 2, 3, 4, 5, 6인데 짝수만 프린트 한다고 그래 보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if i를 나눠요 2로. 그래서 나머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i를 2로 나눠서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0이면 그러면 짝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프린트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홀수를 프린트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불리안이 티피컬리 사용되는 거는 요 if 스테이트먼트에서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뭐 다른 경우에도 사용이 되지만 티피컬리 if 스테이트먼트에서 요거를 execution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걸 컨트롤 할 때 요런 여기에 불리안이 들어갑니다. 요게 불리안이 들어가요. 오케이. 그다음에 numerical comparison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요런 게 true, false가 나옵니다. 3보다 작냐, 3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냐,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으냐, 크냐, 크거나 같냐. 요거는 숫자가 같으냐, 다르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5다 그러면 요거는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고 10보다 작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2, 3, 4, 5, 6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로지컬하게 쓴다 그러면 2x and x 10 요렇게 요런 건데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한꺼번에 축약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2가 3보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도 컴팩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넘버를 이렇게 비교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도 컴패리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사전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사전에서 찾을 때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대문자하고 소문자하고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알파라고 해보죠. 사전에서 대문자가 먼저 나오나요? 소문자가 먼저 나오나요? 대문자가 먼저 나오겠죠, 아마? 오케이. 요거는 뭐 명확하고 알파가 A가 먼저 나오겠죠. 사전에서 대문자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요거를 바꿔볼까요? 네, false가 되죠. 예. 그러니까 사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앞에 나오는 게 작은 거고 뒤에 나오는 게 큰 겁니다.
다음에 리스트, 요것도 리스트고 요것도 리스트인데 리스트도 컴패리전이 가능해요. 사전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첫 번째 멤버를 비교를 하고요. 그러면 요게 작으니까 작냐 물어봤을 때 요게 true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를 보면은 첫 번째 멤버는 같아요. 첫 번째 멤버는 같고 두 번째 멤버가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두 번째 멤버도 같네요. 세 번째 멤버를 보면 굉장히 큰 숫자고요. 요거는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요게 fals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트링들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스트링은 같고요. 두 번째 스트링을 보면 다른데 요게 사전에서 F하고 비교 스트링 컴패리전이라고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를 계속 넘버링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뭔가가 추가가 됐나 본데요. (06이) 스트링 컴패리전 없어요? 제가 요 파일을 계속 보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링을 제가 조정을 하고 있고요. 뭐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수업이 끝나면 요 불리한 파트를 zip 파일로 오케이. 제가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예. 제가 뭘 보고 스트링 컴패리전을 추가를 한 겁니다. 저도 뭐 이것저것 보면서 계속 오거나이즈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링 컴패리전이 빠져 있군요. 그러면 제가 요 06 파트를 집으로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여기 뭐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아마 이게 07로 돼 있는데 아마 06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살리하고 프레드하고 보면 살리가 영어 사전에 뒤에 있겠죠. 그러니까 크다고 판독을 하는 건데 이게 작으냐 그랬으니까 false가 되는 거고요. 여기 살리하고 same 여긴 존스하고 아담이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 첫 번째 아담이 A가 먼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작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 리스트는 다음 주제입니다. 리스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컴패리선이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플도 있는데요.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투플하고 리스트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생기면 리스트예요. 이건 리스트예요. 디테일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투플이에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느냐? 여기 여기는 꺽쇠고요. 여기는 가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리스트에는 아이템이 3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아이템이 3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건 꺽쇠고요. 요거는 가로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 투플 컴패리선도 동일한 방법, 동일한 로직으로 돌아가고요. 제가 numpy 어레이를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나중에 numpy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 numpy가 그 매트릭스에 특화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코드가 옵티마이즈 되어 있고요. 여러분 수학과시니까 여러 가지 그 뉴메리컬 컴퓨테이션을 한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umpy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다음 학기에 강의할 주제 패키지가 사용할 패키지가 텐서플로우인데 텐서플로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이 전부 다 numpy 어레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numpy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텐서플로우를 안 한다 치더라도 뉴메리컬 컴퓨테이션을 하면 numpy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지금 요게 numpy 어레이인데 그냥 요거는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7 벡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5랑 컴패리전을 하면 요거는 component wise true false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숫자 비교했을 때는 뭐 그냥 true false 나오고 string 비교하면 사전에서 어디가 앞이냐 뒤냐로 따라서 true false가 나오고 리스트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서 찾는 거랑 비슷해요. 첫 번째 멤버 비교하고 첫 번째 멤버가 같으면 두 번째 멤버 비교하고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는 컴패리전이 이루어졌는데 numpy array는 component wise comparison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요 numpy array 지금 벡터가 2dimensional 벡터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숫자 각각에 대해서 5라는 숫자와 컴패리전이 일어납니다. 네. 여기 숫자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numpy array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안 해봤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개 벡터를 비교를 하는 거고요. 컴포넌트 와이즈 비교를 합니다. 이게 3하고 5를 비교하고요. 7하고 10을 비교하고 여기서는 3하고 5를 비교하고 7하고 3하고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numpy array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보시다 보면 이런 거에 있고요. 물론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데 좀 달라요. 비슷한데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A는 지금 리스트예요. A는 리스트고요.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요. B는 A예요. 오케이?
그래서 A를 프린트하고요. B를 프린트하고 ID라는 걸 프린트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리스트가 이렇게 프린트가 되고요. 요 ID라는 게 프린트가 되는데 이게 같습니다. 이게 같아요. 추가적으로 요거를 프린트해 보겠습니다. A equal B 하고 A is B 하고 그걸 프린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true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를 비교해 보시죠. 요렇게 한 거하고 지금 위에서는 이렇게 했고요. 이제 밑에서는 어떻게 하나 보시죠. A는 1, 2, 3, 4, 5고요. B도 1, 2, 3, 4, 5예요. 그러니까 B equal A라고 안 했고요. B도 1, 2, 3, 4, 5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되나 보죠. A가 프린트하면 1, 2, 3, 4, 5고요. B를 프린트하면 1, 2, 3, 4, 5고요. ID 넘버를 보면 이게 달라요. ID 넘버가 다르고요. 그리고 A하고 B가 equal 그걸 하면 true가 됩니다. 근데 A is B 하면 false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는 1, 2, 3, 4, 5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메모리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리는 램을 의미합니다. 램 메모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램 메모리, 여기 램 메모리를 보면 이 램 메모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이썬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로 여기에 뭐 OS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여기에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파이썬과 관련돼서는 두 개의 중요한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힙 메모리라고 부르고요. 요쪽은 스택 메모리라고 불러요. 힙이 뭔가 스택이 뭔가는 구글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파이썬에 좀 깊게 이해를 하시면 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요. 스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제가 거기까지 제가 설명할 시간은 안 되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힙이라는 걸 찾아서 좀 공부를 해보시고 스택이라는 걸 좀 공부를 해보세요. 유튜브 쪽에서 힙소트라는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힙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거기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단지 램에는 힙 메모리와 스택 메모리 파이썬과 관련돼서 다른 데서도 사용합니다. OS도 들어가요. 여기에 그러니까 윈도우를 사용하면 윈도우
체제도 요 메모리에 잡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다 요 램에 올라와서 작업들이 일어나요. 근데 파이썬과 관련돼서는 크게 흰 메모리하고 스택 메모리라는 게 있다. 그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요 데이터들이 흰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 A라는 거는 스택 메모리에 올라가요. 그래서 요 A에는 뭐가 저장이 되냐면 ID 넘버가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요 ID는 뭐냐면 요 놈이 흰 메모리에 어디에 저장돼 있느냐, 그거를 리프레젠트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주얼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지금 흰 메모리에 올라가 있고요. 변수 A는 스택 메모리에 올라가 있고, 요 스택 메모리에 있는 요 변수에는 요게 어디에 메모리 어드레스가 어딘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저장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IDA라는 게 그거를 의미합니다. 정확하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임플리멘테이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응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ID 넘버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데이터가 흰 메모리에 어느 곳에 꽂혀 있느냐,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비주얼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 메모리에는 변수가 잡혀 있고요. 대응하는 데이터는 흰 메모리에 잡혀 있고, 요 스택 메모리에는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냐면 이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돼 있다는 그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게 ID 넘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B equal A라고 그랬죠? 그러면 B가 이 스택 메모리에 잡히고요. 그 메모리 로케이션 그거를 동일하게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데이터 밸류가 같으냐 하는 거예요. 데이터 밸류가 A하고 B가 포인팅하는 데이터 밸류가 다 1, 2, 3, 4, 5죠. 그러니까 밸류가 같아요. 근데 A, B는 뭐냐면 A가 포인팅하는 어드레스하고 B가 포인팅하는 어드레스가 같으냐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같은 어드레스를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는 1, 2, 3, 4, 5고요. 그러면 여기에 1, 2, 3, 4, 5가 여기 잡혔고 A가 요걸 포인팅을 하고요. B도 1, 2, 3, 4, 5예요. 그러면 여기에 1, 2, 3, 4, 5를 만들고요. B는 요걸 포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밸류가 같으냐 하면 요 데이터는 같아요. 요 데이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true가 되는 거고요. A is B 그러면 메모리 로케이션이 같으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false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처음에 헷갈리실 겁니다.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거 지금은 별로 중요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요 개념을 모르면 굉장히 헷갈리는 케이스들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좀 안 했네. 여기 보시면 메모리 로케이션이 같으면 밸류는 디폴트로 같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동일한 데를 포인팅하면 여기에 있는 거는 데이터가 당연히 같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if else 스테이트먼트 쓸 적에 1하고 0을 썼는데 여기에 그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제로들 여기 제로들은 다 false로 핸들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인테저 제로고요. 요거는 플로트 제로고요. 요거는 컴플렉스 제로고요. 요거는 어디서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로죠. 요것도 분수 제로 오버 원인 것 같습니다. 요건 그러니까 제로처럼 보이는 건 다 false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empty string이고 string인데 아무것도 없는 string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tuple이고 요건 list고 요거는 dictionary라는 거고요. 요건 set이라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요것도 false로 핸들링을 하고요. range 제로도 요건 제로에서 출발해서 제로에서 끝나는데 제로는 엔드 포인트는 exclusive니까 요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false로 처리를 하고요. false라고 define된 constant도 false라고 하는데 여기 none하고 false를 false라고 그런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if statement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불리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불리안이 안 들어가면 불리안으로 바꿔치기 해서 핸들링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false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false는 당연히 false고요. none도 false로 처리가 되고 여기 보시면 0도 여러 가지 버전의 0입니다. 0도 false로 처리를 하고요. 여기 string이나 tuple, list, dictionary, set, range도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false로 처리를 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 말고 조금 더 얘기할 게 있는데 그래서 A가 요거부터 보시죠. 요거를 프린트하면 요거가 픽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익스프레션이 있고요. 다른 익스프레션이 or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익스프레션 or alternative expression 그러면 첫 번째가 true면 A는 요걸로 첫 번째 걸로 가고요. 첫 번째 게 false면 두 번째 거로 간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에 요게 첫 번째 expression이고요. or second expression인데 first expression이 true예요. 그래서 true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첫 번째 expression이 false예요. 그래서 second expression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true가 나오고요. 요거는 true가 되고요. 요거는 O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걸 보시죠. 요게 true예요. 그렇기 때문에 hello or 5는 hello고요. 요 none은 false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5가 픽업이 되는 거예요. 1, 5, 5 하면 1이 true기 때문에 1이 되는 거고요. 0, 5, 5 그러면 0가 false이기 때문에 5가 되는 겁니다. 여기 1점, 0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true이기 때문에 1.0이고요. 0점은 false이기 때문에 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hello가 true이기 때문에 hello가 된 거고 여기 empty string은 false이기 때문에 5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이거를 이런 기능은 제가 몰랐었는데 제가 이 비디오 보면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여러분 집에서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range 여기가 i가 range 1부터 101이라고 그러면 이 i는 1, 2, 3, 4에서 100까지 나옵니다. 보시면 for I in 1부터 10까지만 해보죠. 이렇게 되죠. 요거 end를 new line으로 하지 않고 탭으로 고치겠습니다. 디폴트가 new line인데 그럼 이렇게 돼요. 이게 1에서 출발을 하고요. 1에서 출발을 하고 10까지 가는데 끝점은 미포함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데 여기 요 비디오를 보시면 fees buzz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3으로 나눌 수 있는데 5로 못 나눈 경우에는 fees를 프린트하고요. 5로는 나눌 수 있는데 3으로 못 나눈 경우에는 buzz라고 그러고요. 3이나 3으로도 나누고 5로도 나눌 수 있는 경우에는 fees buzz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를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스트링으로 고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코드를 짰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버그가 있어요. 뭐냐면 1, 2, fees, 4, buzz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보면 15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fees buzz라고 해야 돼요. 3으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fees, 5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buzz 그런데 3하고 5로
둘 다 나눠지는 경우, 그러니까 15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fees하고 buzz를 다 해서 fees buzz라고 프린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5를 보시죠. 여기 13, 14, 15 여기가 fees buzz라고 프린트가 돼야 되는데 fees라고 프린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 30인 경우에도 fees buzz라고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5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fees buzz라고 프린트하라고 그랬는데 이 코드를 돌려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버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번 집에서 버그를 찾아보시기 바라요. 솔루션 4. 요거를 한번 돌려볼까요? 제대로 나오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터미널에서 돌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요 느낌표 하면. 그래서 솔루션이라는 폴더에 있는 fizzbuzz bool or python이라는 걸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15일 때 fizzbuzz가 나오고요. 30일 때도 fizzbuzz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솔루션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솔루션 보지 마시고 한번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숙제는 아니에요. 숙제는 아니고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